오늘 오전 10시에 2026학년도 중앙대 모의논술 문제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일정은 오늘 5월 30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6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이 사이에 답안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얘네가 원래 6월 응시 예정이라 그랬었는데 날짜가 애매하죠. 거짓말은 아닌데 왠지 좀 찜찜한 느낌.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그 무엇보다 육모 직전에 모의논술을 본다는 건 일단 확실한 건 눈치는 없는 애들이다. 그러나 좋은 기회니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대는 일단 문제가 정형화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26학년도 모의를 보긴 했지만 이 문제를 공개하면 스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말고 25년도 수시논술, 모의논술 이런 최근 문제들이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중앙대는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작년 문제를 보건 재작년 문제를 보건 올해 모의 혹은 올해 수시를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우선 중앙대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게요. 일단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국영수탐 3합 6입니다. 일단 탐구는 두 과목 중에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해요. 이건 일반적이죠. 근데 특이한 게 영어를 2등급을 1등급으로 반영해주는 좀 특이한 대학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중앙대가 2대처럼 가긴 싫었어요. 2대는 3합 6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2합 5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2합 5로 떨어지면 왠지 건대, 동대랑 같은 레벨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3합 6을 유지하기에는 지원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3합 6이라는 간지는 지키되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유지하는 스타일이 3합 6으로 가되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주는 꼼수 정도 쓰고 있는 건데 나름 현명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24학년도 기준 인문계열 전체 평균 경쟁률이 76대 1이었어요. 그러면 최저에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 경쟁률은 17대 1이 됩니다. 78%가 사망하는 거고 생존율은 22%에 불과합니다. 17대 1이면 해볼만 해요. 학생부 반영은 총 30%입니다. 논술이 70점, 그 다음에 교과가 20점, 비교과가 10점이에요. 교과 20점이면 커 보이긴 하지만 진짜 안 큽니다. 왜냐면은 1등급이 20점, 그 다음에 쭉 깎여 나가다가 7등급이 돼도 1점 미만 감점인 거예요. 19점 얼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는 감점이 사실상 없다. 7등급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8등급이 되면 4점 깎여요. 이건 아마 꽤 치명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등급이 되면은 12점인가 깎여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바로 광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출결만 10% 반영하긴 하는 건데 감정이 많지는 않으니까는 세부적인 것은 올해 모집 요강 나오면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중앙대는 120분 동안 총 3문항을 풉니다. 문제의 3개를 합하면은 분량이 1500자가 조금 안 나와요. 근데 지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12개 내외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시간이면 시간은 꽤 긴 편이긴 한데 문제의 수도 많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지문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문제 풀어보면 꽤 타이트하다고 느낄 겁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빨리 풀어야지만 마지막까지 푸는 게 가능한 학교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제가 연시 문항을 25학년도 수시 1번 문항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세시문 가라에는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부탁이 주제입니다. 질문 4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나다라에는 인물들이 부탁을 수락하는 이유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즉 부탁은 전체 주제가 되는 거고 부탁에 대한 세부 주제가 이유가 라지 A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라지 B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부탁에 대한 이유와 결과 총 2개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하나의 완성된 걸로 쓰라 그랬어요. 분량은 550, 570. 얘네가 분량이 엄청 타이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560자 뿔마 10자잖아요. 10자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써보면서 맞춰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허용되는 공간이 이 여백이 뿔마가 가장 적은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입니다. 시간은 48분짜리였어요. 이거 제가 정형화 해볼게요. 이 문제를 확 줄여버리면 제시문 가나다라에는 T가 등장한다. A와 B를 찾아 각각 완성된 글을 쓰라 이렇게 나왔으면은 T가 부탁, A가 이유, B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중대 1번은 올해 모의를 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올해 수시도 똑같이 나올 거고 아마 내년도 같을 겁니다. 중대는 1번 문제가 완전하게 동일한 유형을 자리 잡았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완성된 글을 쓰라 그랬는데 이거는 서본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서본결을 쓸 만큼 분량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론과 결론은 각각 한 문장씩 짧게 써주는 거고
이거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단락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는 T를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T가 부탁이잖아요. 그러면 서로는 그냥 문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는 제시문 가나다라에는 각각 부탁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러면 충분해요. 제일 중요한 건 본론이에요. 본론이 점수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데, 본론은 지문이 4개잖아요. 가나다라. 제시문 4개에다가 이유와 결과라는 테마가 2개 있죠. 그러면은 제시문 4개에다가 테마 2개면 총 8가지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각 파트당, 파트가 4개 나오니까 가, 나, 다, 라. 그 다음에 파트당 이유, 결과, 이유, 결과, 이유, 결과 하면 8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8문장 쓰는 게 기본인 거고, 한 문장당 점수는 4점입니다. 그래서 본론이 가져가는 배점이 32점, 제일 큰 파트예요. 결론은 본론에 등장한 A에 대한 4개, B에 대한 4개 있잖아요. A가 뭐 가나다라 4개 나오고 B가 가나다라 4개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엄청 짧고 간결한 키워드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번결을 쓸 때 단락구문 없다, 한 단락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답안 읽어드릴게요. 학교가 공개한 답안입니다. 자, 전체가 한 단락이죠. 서론, 가나다라에는 부탁, 여기는 T예요. 그걸 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끝. 본론은 1, 2, 3, 4로 해놨습니다. 1번. 자, 가 안에서 이유와 결과 쓰는 게 맞아요. 자, 가에서 감사원 직을 수락하는 이유는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으로 생긴 한과 완장이 상징하는 권력에 대한 선망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결과,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어머니의 우려 때문에 의견 대립이 생긴다. 이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서 의견 하나, 결과 하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의견 한 문장, 결과 한 문장. 다도 의견, 결과, 나도 의견, 의견이 아니구나, 이유구나. 어찌됐건 간에 이유, 결과 한 문장씩 적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결론 특이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권력은 가고 믿음은 나고 연민과 부채는 다고 공공성은 라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다라에 나왔던 키워드만 짧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 대립이 가, 기회상실이 나, 보람과 감동이 다, 기회, 획득이 라가 되는 거예요. 이 4개 역시 나열해서 이런 다양한 결과를 얻는다 라고 하면은 567자가 나올 텐데, 쓰다 보면은 무조건 분량 넘어가요. 처음에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쓰되 엄청나게 압축해 쓰는 게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의점. 중강대는 가나다라 모두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론이 없어요. 항상 사례예요. 사례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쓸 때는 사례를 개념화시켜서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떡을 사줬다 라는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집약하는 거냐? 엄마의 사랑, 떡을 승화시켜서 떡을 개념화, 일반화, 추상화시켜서 이거를 사랑으로 집약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제시문에서 이유를 찾으라 그래요. 근데 이유가 꼭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2개인 경우도 있고요. 간혹 3개인 경우도 있어요. 4개짜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물어보는 게 이유와 결과잖아요. 그러면은 복잡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쉬우면은 이유 하나, 결과 하나 나오는 거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유 2개, 결과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를 보시면 이유가 2개예요. 어디가 한과 선망 정도가 나오죠. 그쵸? 완장을 차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과 선망. 한과 선망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점수가 반토막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답이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3개는 드뭅니다. 4개는 아예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나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늘 열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3번 문항입니다. 먼저 2번 문항은 중대 당락을 가르는 핵심 문제예요. 그리고 2번 문항은 40점, 1번은 또 40점이죠. 3번은 20점짜리예요. 3번 문항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3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2번과 동일한 유형을 냅니다. 다만 지문 개수가 조금 적고 분량이 좀 작아지는 것 뿐이에요. 3번은 유형은 동일하지만 2번보다 조금은 사이즈가 작은 그냥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법도 동일합니다. 이 3번 문항은 보통 한 문항처럼 보이지만 2번이 한 문항이죠. 2번은 한 문항이지만 그 안에 작은 문제가 2개 들어가 있어요. 3번도 보통은 문제가 2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2개이고 답을 2개로 써야 되긴 하지만 단락을 나누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부에는 앞부분, 후반부에는 뒷부분 이렇게 이어서 한 단락으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 3번 문항은 모든 문제가 적용형 혹은 비교형이에요. 적용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용형은 A로 B를 설명하라, 분석하라, 비판하라, 평가하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구조는 A로 B를 해라 라고 말하면 A 쓰고 B를 써줘요. 비교형은 A와 B를 비교해라 혹은 공통점을 적어라 혹은 차이점을 적어라 나옵니다. 비교하라 그러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주는 거고, 공통점을 적어라 그러면은 공통점을 적어주고 거기다 근거를 뒤에 2개 적어주고, 차이점을 적어라 그러면 차이점을 적어주고 차이점에 대한 근거를 뒤에 2개 적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제가 작년도 모의 2번 문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은 적용형이었어요.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비판하고, 후반부도 적용형이었어요. 재심은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재심은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재심은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 전반부 후반부 두 문제를 동시에 풀라 그러면 대부분 망해요. 그러지 말고 포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포기하고 앞부분 끝내고 뒷부분 보는 겁니다. 따로따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보면 정형화해 볼게요. 앞부분은 비판이 통합 비판인 거예요. 통합 비판은 라, 마로 함께 비판하는 공통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개서 구체적으로 라로 비판하고 마로 비판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사로 조언할 거라면 사를 요약한 다음에 사가 바에게 하는 조언을 정해주고, 후반부는 아를 요약한 다음에 아가 바의 훈이에게 하는 조언을 적어주는 겁니다. 요거 학교 답안을 제가 약간만 수정했거든요. 이거 좀 더 보기 편해요. 보여드릴게요. 전반부는 통합 비판인 겁니다. 학교가 통합하라 그랬으면 나도 통합을 해주는 거예요.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마의 고모는 이런 문제를 보인다. 그 다음에는 라로 한 번 비판하고 또 마로 한 번 비판하는 겁니다. 통합 비판은 큰 비판, 라는 작은 비판, 마는 작은 비판이에요. 라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마 비판은 마에 따르면 역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자, 사로 조언하라 그러면 사를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사에 나오는 성규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거 바탕으로 해서 바에 나오는 훈이에게 조언을 해볼게요. 따라서 훈이도 자기 말을 논리적으로 잘 드러내야 된다. 하나 더. 아로 조언하라 그러면 일단 아를 정리해주는 겁니다. 아의 화자는 진취적인 인물이다. 조언해주면은 따라서 바에 나오는 훈이도 진취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게 좋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단락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여기에 3번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2번 유형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는 어차피 2, 3번 문제가 동일해요. 근데 동일한 건데 이번에 제가 문제 3번을 봤는데 기존의 3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보다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요거 제가 2번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5학년도 수시 3번 문항이었어요. 앞부분은 비교였어요. 아에 나오는 비기슈 코리아와 자에 나오는 슈팅백 프로젝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 그랬어요. 후반부는 적용입니다. 자에서 아이들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차를 활용해 서술하시오. 즉 차로 자에게 조언하는 방식이죠. 앞에 쓰고 뒤에 쓰면 되는 거예요. 구조는 공통점 쓰고 차이점 쓰고 그 다음에 차를 정리한 다음에 차가 자에게 해주는 조언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학교 답안 한번 보시죠. 제가 아주 일부만 수정했습니다. 공통점, 아에 나오는 비기슈 코리아와 자에 나오는 슈팅백 프로젝트는 이런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은 아는 이런 특징이 있고 반면 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차로 자에게 조언한다면 차를 간단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차는 이런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에게 조언해준다면 자에 나오는 인물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이 3번은 1번과 다르게 문제가 완전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형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 건데 큰 틀은 뭐 적용하는 문제와 비교하는 문제죠. 절대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마스터한다라면은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가나의 공통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 2개 공통점을 물어보면은 첫 문장은 공통점 라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제가 왜 공통점인지에 대해서 가에 나오는 스몰 a1과 나에 나오는 스몰 a2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주의! 2번. 이 문제가, 이 3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을 물어보는 건데 보니까는 26학년도 모의도 통합을 물어봤습니다. 통합은 최선의 통합은 뭐냐면은 두 제시문을 봤는데 묶어버리면은 전체적인 공통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두 개를 통합하면 큰 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남자, 여자 하면은 좋아, 인간이구나,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건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냥 두 개 단수 통합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짬뽕, 짜장면. 그러니까 짬뽕과 짜장면을 제대로 통합하면은 이거는 중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충 기계적으로 통합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짬뽕 짜장면을 봤는데 이게 중식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우면 모르거든요. 그때는 짬뽕 짜장면을 단순 통합하면은 짬짜면 나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라는 게 두 개를 묶어서 상위 개념을 추천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살짝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게 배점이 꽤 있어요. 보통 한 4점, 8점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통합이 2, 3번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수리. 중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문사를 풀게 되면은 1, 2, 3번을 40, 40, 20 전부 다 인문운수로 푸는 거고, 경영경제를 지원하게 되면은 세 문항이긴 한데 1번 40점, 2번 40점 인문문항은 인문사회랑 같은 문제를 풀어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점짜리 3번 문제가 인문사회는 인문문제를 풀 때
경영경제는 수리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수능 수학 기준으로 해서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거고 주제는 거의 확통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만만하지도 않아요. 딱 적정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화이팅 해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올해 중대 26학년도 모의논술을 아마 가뿐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을 보고 나면 아마 6월 말 7월 초쯤에 중대에서 성적표가 나올 거예요.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의 잘 보는 거랑 11월 수시 잘 보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6월 실력은 6월 실력일 뿐인 거예요. 6월 실력과 무관하게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후에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후에 빈둥대고 논술 공부 안 하면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나왔을 때는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의에 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실력을 갖다 평가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고 그냥 실전 문제가 어떤 건가 이걸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모의와 수시 논술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점수가 잘 나오건 못 나오건 너무 일희비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되 그래도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다만 이 모의 논술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저랑 또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의 논술과 이 영상의 계기로 해서 올해 수시 논술에서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아마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논술의 이모의 프로였고요. 제가 하나 빼먹을 뻔했다. 이 다음 영상이 또 올라올 겁니다. 나중에 모의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경희대에도 남아있고 뭐 건대, 동대, 이대 있는 건데 대학들 모의 논술 일정이 발표가 되면은 각 대학들 별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논술 이모의 프로였습니다.